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서 다양한 이벤트들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또 매생이 클럽 친구들이 올린 글도 감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금물 아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 요것도 좋겠다 라는 팁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글씨 교정 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씨를 잘 쓰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글씨체를 좀 반듯하게 초등에서 잡아 놓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저희 그 남편은 교사이고 또 공부는 잘했지만 글씨를 진짜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본인이 메모해 놓은 걸 본인이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 메모를 그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건지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이제 문제가 생길 만큼 본인의 그런 반듯하지 못한 글씨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 넘어서 글씨체 고치는 건 힘들다고 보고요. 또 그 시절만 해도 시험 문제에 답을 맞추고 마킹을 하면 점수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글씨나 점수, 글씨체나 글로 점수를 받아야 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점점 더 글을 써서 글씨로 표현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게 바로 점수로 환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글씨를 잘 쓰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등에서 중간, 기말 본 거는 환산해서 들어가고요. 수행평가 결과는 그대로 들어가요. 중간, 기말은 합쳐서 평균을 내서 거기 안에 들어가고요. 수행평가는 45점 맞았으면 그대로 45점으로 반영이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 그리고 수행평가가 그 글씨 때문에 점수가 갈리지는 않지만 못 알아보는 글씨를 가지고 알아본다라고 추측해서 맞았다, 썼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는 못해요. 당연한 거죠, 그쵸? 얘가 왠지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걸 맞았다라고 평가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게 부정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 그리고 이왕이면 반듯하고 정성이 들어간 글씨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사실은 요즘 아이들 글씨체가 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골머리 앓는 어머님들 많으실 텐데요. 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도 본인이 생각해도 잘 쓴 것 같은 글씨를 한 번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학교에서 일어나든 집에서 일어나든 시켜서 하든 아이가 알아서 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이렇게까지 글씨를 잘 쓰나? 라고 스스로 감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 글씨라고 하죠. 그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매생이 클럽 아이들한테 글을 쓰라고 할 때 글씨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는 게, 엄마들은 매일매일 글씨에 대한 잔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교사의 포지션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 글씨를 만들자, 부모님을 감동시키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자, 이런 멘트들로 아이들에게 계속 바른 글씨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나도 한번 잘 써볼까 라는 마음이 이제 들게 마련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써볼까 라는 마음이 스스로 들지 않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글씨체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 습관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이가 글을 써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줄을 썼든 10줄을 썼든 간에 그 안에서 가장 잘된 글씨를 골라주세요. 글자 한 글자가 돼도 되고요. 10글자 혹은 한 문장이 돼도 괜찮아요. 잘된 글씨를 뽑아서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하실 때는 무조건 형광펜이에요. 형광펜으로 쭉 그어주잖아요.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쓴 글을 봤을 때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볼 때 흘깃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는 게 아니라 흘깃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쓰니까 잘 썼지, 엄마가 칭찬해 줬었지 하면서 본인이 칭찬받았던 그 부분을 계속 피드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날 쓸 때도 그중 잘 썼던 그 글씨체의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쓴 일기 중에서 아이가 최고 잘 쓴 문장, 글씨가 제일 예쁜 문장이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게 이제 아이 인생의 신기록이었어요. 제일 잘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 더 반듯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잘 썼네 혹은 글씨 좀 잘 써라, 정성껏 써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이 글씨가 너무 좋아, 나는 이런 글씨체 너무 좋아하잖아, 진짜 좋잖아, 내일도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정말 좋다, 보기 좋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아이가 여기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다가 줄을 쳐주세요.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도 그중 한 글자라도 골라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은 도대체 정성껏 쓰라는 게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몰라요. 우리는 정성껏 쓰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반듯반듯하고 꼭꼭 누르고 천천히 쓰고 큼직큼직하게 딱 있는데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정성껏 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짜 잘 쓴 글씨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잘 썼으면 한다 라고 하실 때는요, 엄마가 예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엄마가 너무 악필이면 이건 좀 불가능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엄마가 악필이라 하더라도 정성껏 또박또박 써주시면 아이가 막 쓴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아이가 썼던 문장, 글쓰기 이렇게 한 바닥 쓰잖아요. 그러면 한 바닥 중에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 정도만 골라서 그거를 공책 밑에다가 한 번만 써주세요. 쓰고 또박또박 쓰고 아이한테 한번 따라 해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잘 못 쓰면 막 처음부터 다시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문장을 다시 써보는 거, 다 쓸 순 없지만 또박또박 한 번씩은 써보는 거, 이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는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신경 써서 한번 써봤더니 그래도 이제까지 중에서는 괜찮은 글씨가 나왔네 하면서 나름 본인의 인생 글씨를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글씨를 써봤어야 그 글씨를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글씨랑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가 글씨를 조금이라도 잘 써왔을 때는요, 조금이라도 정성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냥 귀찮아, 이제 귀찮죠. 얼마나 귀찮아요. 어떻게 번번이 그렇게 잘 쓴 것도 아니고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글씨로 써야 칭찬을 해야 된다, 그건 되게 번거로운 일인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한 것 때문에 나중에 막 감점 처리를 당하고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초등에서 한번 만들어진 글씨체가 중등, 고등, 평생에 가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다 경험하셨죠, 그쵸? 글씨체 크게 많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잡아주실 수 있을 때 잡아주세요. 고등 엄마들, 중등 엄마들이 초등 엄마 되게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지금은 뭐든 늦지 않았고 뭐든 기분 좋게 교정해줄 수 있는 시기, 교정해주려고 하면 아이가 그래도 큰 거부감 없이 반항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시기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초등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이제 중고등 가면 한번 굳어진 글씨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때 돼서 글씨 교정을 좀 시켜보겠다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덤벼들다가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다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느라고, 그것에만 집중하느라고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꺼내서 표현하고 점수로 환산될 수 있는 이 아웃풋, 출력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출력물들은 초등 시기에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중고등에 가서 쉽게 고쳐지기 어려운 글씨체 부분은 초등에서 하루에 한 가지 습관, 잘된 거에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만 써보게 하고, 이런 방법들로 조금은 교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가 잘 썼을 때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글씨를 잘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남의 집 애들 글씨 잘 쓴다고 막 댓글 달면서 글씨 너무 부러워요 막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우리 아이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은 늘 있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내 행복과 불행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더운 여름이지만, 네, 우리 아이 글씨체 교정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지 라는 마음 매일 못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